우선 교재를 쭉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그 물리나 화학 교재도 받아봤죠. 근데 매우 두꺼워. 일단 매우 두껍고요. 뭐가 엄청 많죠. 뭐가 엄청 많은데 대신 그 방학 때는 완전 모든 부분을 자세하게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생명과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는 심화 과정까지 아마 들어가겠죠. 오케이.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겁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기 1강 생명과학의 이해 파트인데 제 보드마카가 오늘 하는 게 생명과학의 이해이면서 그러니까 대체 생명이라는 게 뭐냐를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하려면 생명체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죠. 생물 이런 게 뭔지 알아야죠. 해서 오늘 첫 시간은 그거를 배우는 시간을 좀 가질 거다. 내용은 많지 않아. 역시 내용은 많지 않고 대신 그냥 글이 좀 많고 외울 게 많아.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올해도 1년 동안 제가 생명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명과학을 선택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생명과학 쉽다, 할만하다. 그러니까 물화생지 중에 뭐 생명과학 암기 아니야? 할만하다. 라는 생각으로 모두 생명을 듣지만 그럼 생명을 1등급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만했으면 생명과학을 1등급 받았어야지. 근데 그런 친구는 몇 없었고요. 오히려 생명과학이 마무리되었을 때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간 친구들이 꽤 많았어. 왜 그러냐면 이게 암기도 암기인데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낼 거면 변별이 안 되죠. 그렇죠? 해서 외우는 게 기본 베이스고 그거 응용하는 거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도 킬러 파트가 3개 있어요. 3개. 첫 번째가 이제 막전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근수축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전.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근수축이 빠졌어요. 근수축이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킬러 파트 셋 중에 하나가 빠졌어. 그래서 즉 2개. 막전이랑 유전 이렇게 하나가 남았다. 아마 막전이는 중간고사 때 나올 거고 기말고사 때는 유전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걸로 변별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배우는 세포와 물질 대사 있죠. 그게 뭐냐면 원과목 내용이 아니라 투과목. 오케이? 생투에 있던 내용을 내렸어요. 2학년 2학기로. 해서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 완전 처음 들어보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 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이랑 똑같이 완자를 부교재로 일단 사야 돼요. 그래서 숙제가 2개. 교재 그 뒤에는 한 번 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완자. 그거 부교재 2번 풀고. 오케이? 그리고 와서 클리닉 때 검사 받고 추가 문제 원하면 받아가시면 돼요. 뭔지 알겠죠? 한마디로 해서 오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정서영 알겠지? 해서 오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와서 풀 필요가 없어. 그냥 검사 딱 받고 제대로 풀었는지 검사 한번 딱 받으면 바로 집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해오세요. 최대한. 그리고 여러분들 국영수 물론 중요해. 국영수 물론 중요한데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과탐이 이수수가 이제 3이잖아요. 그럼 화생만 해도 6이야. 6. 오케이? 국영수보다 등급이 높아요. 관여하는 비율이.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계획을 짤 때 좀 중요하겠죠. 그 부분 꼭 인지하시고 봅시다. 생명과학의 이해를 보기 전에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생명체가요. 특성이 있어요. 특성. 2가지 특성. 첫 번째.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랑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 그러니까 개체는 우리 그냥 한 명 한 명. 뭐 지훈이 맞지? 하고 뭐 서영이 하고 뭐 민찬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부족, 종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황인, 백인 이런 식으로 개체가 모이면 일단 종족이 될 수가 있겠죠. 개체는 말 그대로 하나하나고 종족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생물의 특성 중에서 개체 유지를 위한 건 이런 것들. 일단 우리 몸이 기본 단위로 따지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치? 그래 안 그래 지훈? 내가 갑자기 10칼 들이밀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런 것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고요. 항상성. 뛰면 땀나죠. 그렇죠. 뛰면 땀나. 뛰면 왜 땀나, 서영아? 힘들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뛰면 땀이 나. 그러니까 뛰었으니까 땀 나겠죠. 근데 우리 뛰면 뭐가 나요? 우리 몸에서 열이 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열 배출이 안 되면 그냥 몸이 터져?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뛰다 보면 열이 나. 왜 그러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체온 같은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뛰면 몸에 열이 나죠. 몸에 열이 쌓이면 안 되니까. 항상 유지돼야 되니까. 그다음 요거 발생과 뭐 성장, 생장이라고 보셔도 되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를 발생이라고 하고, 그 태어난 아이가 성인인 개체까지 크는 그 과정을 생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요거 오늘 포인트가 좀 다르죠.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 이런 거 생식이랑 유전, 이걸로 인해 우리 종족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리고 요것도 적응과 진화. 어떤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진화하지 못하면 그냥 그 시대에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얘가 그 환경에 맞춰 적응을 하고 그거에 따라 진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 종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으면 되냐면요. 저기 위에 본 게 총 7가지일 거거든요. 7가지. 저 7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어떤 지문 하나를 보고 이 지문이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시인지 항상성의 예시인지, 오케이, 생식과 유전에 대한 예시인지 구분만 하면 돼요. 구분만. 자, 생물의 특성 첫 번째 정리할 겁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뭐 신경세포니 근육세포니 뭐 엄청 많겠죠. 단세포는 세포가 하나야. 세포가 한 개. 그럼 다세포는 세포가 여러 개겠죠. 단세포는 세포 한 개, 다세포는 세포 여러 개. 오케이. 그리고 요거 체크해 주세요. 원핵 생물이랑 지핵 생물. 뒤에서 얘기하긴 할 건데 원핵 생물은 뭐냐면 핵이 없는 애들. 진핵 생물은 뭐냐면 핵이 있는 애들. 포인트 체크만 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요건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야. 지금 여긴 뭐게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이게? 위에 우리 배웠던 거.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거든요. 하나씩 넣을 거라. 뭐게? 광합성. 물질. 그래요. 물질 대사. 물질 대사. 광합성. 세포 호흡. 그다음 영양소를 만드는 거, 분해하는 거, 밥 먹으면 소화되는 거. 이거 다 물질 대사야. 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오케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그냥 다 물질 대사라고 퉁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과 때 배웠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 대사는 항상 얘가 관여를 해야 한다. 효소라고 하는 게 관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물질 대사란 뭐냐? 이거의 전환이죠. 물질이 바뀌는 거잖아. 물질의 전환. 내가 먹은 치킨이 소화가 되면서 나한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로서 전환돼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동반을 합니다. 에너지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오케이. 그거에 대한 개념. 동화작용,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뭐예요? 내가 동작 큰으로 외우라고 했거든요. 통과를 할 때. 동화작용은 동작 큰, 작은 게 큰 거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작았던 물질이 큰 물질이 되는 거. 그럼 이화작용은 반대예요. 반대. 이 큰 작, 큰 게 작은 거로 바뀌어요. 오케이? 동화작용은 작은 게 큰 거. 이화작용은 큰 게 작은 거.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작았던 게 커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겠어? 작았던 게 커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작았던 애가 커져야 된다며. 얘는요, 큰 애가 작아져야 돼. 큰 애가 작아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죠. 에너지를 방출해야겠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열의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겠다. 그쵸? 에너지 흡수해야 된다. 그럼 열을 흡수하는 거랑 똑같죠.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겠다. 왜? 에너지 방출해야 된다. 열 방출해야 된다며. 같은 열. 오케이. 광합성이랑 호흡은 그래서 식을 보시면 광합성이랑 호흡은 각각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광합성을 하면 빛 에너지랑 얘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네. 요거를 H2 이렇게. 오케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빛이랑 이산화탄소랑 물을 이용을 해서 뭐를 포도당이랑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포도당의 화학식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식이야.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엄청 크다라는 거죠. 이거 뭐야? 작았던 애들이 큰 게 됐으니까 동화작용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광합성은 동화작용이고요. 호흡은 이렇게 큰 애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컸던 애가 쪼개졌잖아요. 호흡은 큰 게 작은 게 된 거라 이화작용이다 라는 거죠.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 자, 여기로 요거는 완자에도 있고 그 수특이나 이런 데도 다 있는데 학교 교과서에 없긴 하거든요, 요게. 근데 수업을 해주시는 쌤들이 무조건 계세요,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요 개념이 중요해서 수업을 하시긴 할 텐데 만약에 수업을 안 했다 그러면 안 보셔도 괜찮다, 안 보셔도 괜찮다. 일단 요 실험을 봅시다. 요 실험이 뭐냐면 요거 생물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어디에? 화성의 토양. 뭐 여기 행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화성에 있는 토양, 여기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실험이에요. 오케이. 자, 가정.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정이 일단 들어가요. 그럼 물질 대사를 하면 뭔가를 분해하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하겠죠. 생명체가 있다면. 오케이. 화성의 토양 안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하겠지. 오케이. 첫 번째 실험에 대한 가설 요거. 만약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있다고 쳐.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지금 우리가 뭐를 한 거냐면요. 자, 화성의 토양이 담긴 용기를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걸 넣었어. CO2인데 우리 탄소의 질량수가 몇이야, 서영? 탄소. 그냥 탄소. 오늘 배운 거로 딱 얘기해. 12. 오케이? 근데 여기 몇이라 돼 있어? 14짜리 탄소도 있긴 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2가 아니라 14짜리를 쓰고 있어요. 14짜리를. 알겠죠? 알겠죠? 14짜리 탄소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화성 토양 안에 이 12짜리 CO2 있죠. 12짜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만 있다라고 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성 토양 안에 CO2가 12짜리가 있어. 근데 내가 실험을 할 때 12짜리 넣으면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물질 대사를 하는 거를 보려면 얘 말고 얘랑 다른 걸 넣었을 때 그 다른 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실험할 때 똑같은 거 이거 넣으면 얘가 이거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죠. 상황이 똑같은데.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새우초밥 먹고 있는데 나한테 새우초밥 또 주면 내가 새우초밥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새우초밥 먹고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뭐 다른 계란초밥을 줬어. 근데 그 계란초밥이 사라졌네. 그럼 내가 그거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실험에서도 화성에 많은 이 12C짜리를 준 게 아니라 14짜리를 지금 넣은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같은 거 넣으면 확인이 안 돼요. 오케이, 차이가 없을 거라. 그래서 우선 이런 친구들을 넣은 거고요. 방사선 기체에는 체크만 해주세요. 이따가 저거 정리를 좀 할 거야. 그 다음에 빛을 비추고 있다. 오케이,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빛이랑 얘랑 만나고 이 토양 자체에 수분이 일단 있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토양 자체에 수분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생명체가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분 H2O랑 여기 CO2 요거랑 여기 램프 빛 이렇게 세 개가 만나면 뭐가 나올 수 있어? 포도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왜? 물이랑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까지 있으면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안에 생명체가 있다면 물도 있어, CO2 넣어줬어, 빛도 줬어. 그럼 광합성을 했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광합성을 했겠다라고 쳐. 광합성을 해서 지금 여기에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라고 합시다. 만약 생명체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었어. 포도당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실험 때 넣었던 거 다 빼주고 토양을 가열해. 오케이? 이 가열한다라고 하는 과정이 뭐냐면 만들어져 있는 포도당을 가열하면 이렇게 산소를 갖다 붙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만들어진 포도당을 가열하면 이 친구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애가 나와야 돼. 좀 좁네 자리가. 저 포도당을 분해하면 이 친구들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광합성 했어. 포도당 만들어줬겠지. 그 포도당 가열하면 이렇게 얘네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이 C가 12짜리 C가 아니라 14짜리 C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실험 자체에서 내가 광합성에 쓴 C가 14C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생긴 이 포도당에 있는 C가 사실은 14짜리고 이거를 분해하면 당연히 14짜리인 C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저 안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험 정리 한 번만. 자, 14C를 넣었어. 그거 가지고 광합성 했으면 14C를 가진 포도당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분해하면 14C를 가진 CO2가 나와야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려고 어떻게 했어? 여기 가열하기 전에 이거 다 뺐어요. 일단 처음에 넣어줬던 14C를 일단 다 뺐어. 다 뺀 다음에 가열했는데 갑자기 이게 나와?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얘가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광합성을 했구나를 보기 위함인데 실제로는 나오지 않았어. 실제로는 검출이 안 됐다. 안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검출이 안 됐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체크. 검출이 안 됐다. 검출이 안 된 이유는 여기 가정부터 광합성을 지금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했다가 광합성 지금 안 했습니다. 했으면 이 과정이 진행이 됐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가 있지. 광합성 말고 세포 호흡을 하는 애가 있는지를 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세포 호흡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포도당이 있어야 되니까 포도당을 먼저 넣었죠. 이거를 14C가 포함된 영양소를 먼저 넣었어. 여기 이거야 이거. 뭐 똑같아 14C 이런 포도당을 넣었다라고 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생명체가 세포 호흡을 했다면 내가 넣어준 요거를 가지고 뭐를 했어야 돼? 세포 호흡. 뭔가를 했었어야겠죠. 이거를 먹는 애가 여기 안에 있다면. 오케이? 이거를 먹는 애가 안에 있었으면 이거 막 분해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야 돼? 14CO2가 나왔어요. 이거 분해했으면. 이거 줘서 이거 먹고 분해했으면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검출이 안 됐어요. 한마디로 이걸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오케이? 즉 이 토양 안에 세포 파는 애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세포 호흡을 안 하네. 이거 안 하네. 그럼 생명체가 사실상 없다라고 지금 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요. 이거 왜 결과가 이러냐 해서 이 사람들이 욕을 해본 거야. 자, 우리가 갖다 준 먹이가 14C가 들어간 영양소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한 거냐면 얘가 편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4C가 들어간 영양소 이거 싫어해서 안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영양소를 넣었어요. 14C가 들어간 영양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영양소를 넣어봤어. 이거를 편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랬는데도 변화가 없었다. 이거를 가지고 뭐 먹어서 분해해서 기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어떤 결론? 이런 결론. 세포 호흡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났고 이걸 통해서 아니 생명체가 있었으면 광합성을 하든 세포 호흡을 하든 뭘 했어야 되는데 했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결론이 뭐? 화성 토양, 행성 토양에는 물질 대사하는 애가 없구나라는 결론을 그냥 내렸다라는 거예요. 거창하죠. 거창한데 그냥 결론은 저거예요. 광합성에 대한 실험, 세포호흡에 대한 실험, 편식에 대한 실험 해봤는데 그냥 다 결과가 뭐가 없더라. 화성에 토양이 그 안에 생명체가 없더라.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실험을 어떻게 한 거냐면 그 화성에 직접 가가지고요. 화성 토양을 애초에 가져왔어. 그 간 사람들이. 그걸 이제 지구에 가지고 와서 실험한 거거든. 아무튼 근데 뭐 결과가 저렇다.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다. 자. 그래도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하냐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3번부터 시작해봅시다. 생체 내외의 환경 변화 감지 예시를 꼭 보시고 이거는 뭐게 정서영 뭐게 그 7가지 있었잖아. 중에 하나거든요. 빛을 주면 굽어자.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 잎에 물체가 닿으면 잎을 접고. 자극? 맞아요. 자극에 대해서 그냥 반응한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뭐 뾰족한 거 손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4번 외부 자극에 대해서 체내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게 하는 거. 뭐 체온이라든지 할당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항상성이죠.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 성질을 의미를 한다. 항상성. 그리고 이 항상성은 너무 중요해서 나중에 항상성 파트가 따로 있어. 그래서 거기서 자세하게 볼 거고. 5번 세포 분열 발생 생장 그대로 쓰면 되겠죠. 발생과 생장.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요? 세포 분열을 통해 태어나요. 난할이라고 하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생장 어떻게 한다고 했어? 우리가 몸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우리 몸의 세포 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고요. 자, 그러면 단세포는 뭐야? 단세포는 그냥 단세포가 세포 하나인 거잖아, 그렇죠? 그런 애들은 분열을 하게 되면 그게 곧 생식이다. 그러니까 수를 늘리는 생식은 수를 늘리는 방법을 말하거든요. 수를 늘리는. 오케이. 근데 단세포 생물이 분열을 하면 그냥 걔가 두 명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애초에 내가 단세포 하나가 혼자인데 이거 분열해서 두 개 되면 이것도 생명체, 이것도 생명체란 말이야. 해서 이런 경우는 뭐 두 마리 이렇게 보겠지만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안 그러죠. 사람은 우리가 세포 분열을 몸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두 개였다가 네 개가 됐다라고 해서 사람이 두 명 됐네, 네 명 됐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오케이. 대신 단세포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왜? 단세포는 그냥 세포 하나의 생명체야. 그래서 세포 두 개 됐어? 그럼 두 마리 된 거야. 네 개 됐으면 그냥 네 마리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단세포는 분열이 곧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개체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사람이랑 좀 다르다라고 아시면 되고. 자, 발생.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 수정란. 얘가 나중에 세포 분열, 난알과 같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개체가 되는. 태어나는 요 과정을 발생이라고 했어. 언제? 중3 때 배우셨다. 중3 때. 이런 거 뭐 개구리 알이 올챙이가 되는 거. 생장은 뭐 크는 거죠.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가 되면 성장을 했다. 세포 분열하면 세포 수가 늘어나니까. 오케이. 요게 생장이야. 요게 생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기일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지금의 세포 수가 훨씬 많아요. 알겠죠? 세포 수가 늘면 우리와 같은 다세포 생물들은 몸이 커져. 실제로. 요거 읽어만 보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6번은 나와 있어 버리네. 지문에 그냥 바로 봅시다. 6번은 생식과 유전. 제가 아까 말했던 생식은 수를 늘리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했죠. 생식과 유전. 생식이라 함은 자신과 같은 종을 만드는 거. 그쵸? 수를 늘려. 내가 내 자손을 낳으면 어쨌거나 나랑 같은 종이겠죠. 인간이 나왔으면 인간이 나오니까. 무성생식이랑 유성생식 외우실 필요 없고 구분만 하세요. 구분만. 무성생식은 생식세포의 결합이 없는 것, 즉 난자, 정자의 수정이 아니다라는 얘기. 오케이. 그럼 우리와 같은 유성생물들은 유성생식을 하겠죠. 정자랑 난자가 수정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다. 이게 유성생식. 대신 유성생식을 하면 좋은 게 다양한 자손이 생겨요. 다양한 자손. 오케이. 이 얘기는 나중에 유전에서 자세히 합시다. 정자랑 난자가 만드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서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 유전. 이건 뭐예요? 내가 아빠한테 뭐 유전 받았다. 엄마한테 내가 뭐 유전이다. 뭐 키가 유전이다. 뭐 눈동자의 색이 유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전이라고 하는 건 이어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전달된다. 엄마 아빠의 형질을 내가 이어받는 거죠. 이게 그냥 유전이죠. 이어서 전달된다라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엄마가 생명이며 아들도 생명이다. A형인 부모 사이에서 O형인 자녀가 태어난다. 오케이. 그냥 이런 게 유전이다. 7번. 이건 쉽다. 지훈 이건 뭐야? 정답. 학교 어디지? 지훈? 새로운. 적응과 진화. 잘 봤어? 타오까? 75. 이 녀석 열심히 했어? 열심히 안 했어.
아니 교재를 잘못 써가지고 교재를 어떻게 해보세요? 문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자습서를 나가지고. 그럼 문제를 푸나 마나네 다 풀려져 있는데 네. 그런 불상사가 정수영 잘 봤어 안 봤어? 그게 왜 두 개 틀렸어? 지구랑 생명 하나씩 들었어. 지구랑 생명? 지구는 근데 조금 헷갈리게 뭔가 조금 뭐라 해야 돼? 좀 추잡하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 지구니? 그래. 아무튼 통과는 일단 잊으면 되니까. 7번은 적응과 진화인데 적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환경에 알맞게 내 몸의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뭐가 그래요? 우리 같은 여우인데 북극여우랑 사막여우가 생긴 게 좀 다르죠. 그거 왜 그래? 그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추운 곳에 살면 지방층이 두꺼워져요. 사람도 마찬가지. 뭔가 그런 것처럼 환경에 맞게 몸의 형태가 변하고 기능도 변하고 그거에 맞는 생활 습성도 갖게 되더라. 그 다음에 진화는 뭐야? 적응 다음에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케이. 자, 진화. 생물이 세대를 거쳐.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진화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다 보면 집단 내의 유전자 구성이 조금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종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 여우가 북극여우, 사막여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북극여우랑 사막여우가 같은 여우잖아요. 그쵸? 같은 여우인데 종은 다르죠. 오케이? 여우라는 과에 속한 북극여우, 사막여우라고 하는 다른 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강아지도 종이 엄청 많잖아요. 강아지인데 누구는 뭐 포메라니안이고 누구는 푸들이고 누구는 불독이고 그러잖아. 해서 종이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어. 하나의 과 안에. 오케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새로운 종이 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서 갑자기 사막여우가 이제 사막여우처럼 생긴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생긴 형태로 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없던 형태가 생기는 거니까 새로운 종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뭐 그런 얘기인데 자세하게 몰라도 괜찮고 여기 뭐 겨울잠 자는 거, 동면 이런 거. 오케이. 추운 지방의 동물은 지방층이 발달되어 있다. 요거 여러분들 배웠죠? 통합과학에서. 갈라파고스의 군도 여기 있는 핀치새들의 부리가 같은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르잖아. 그쵸? 왜?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애들은 그 섬에 딱딱한 열매밖에 없어. 먹이가. 그래서 그 딱딱한 열매를 먹으려면 부리가 두껍게 진화를 한 거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같은 새여도 같은 종, 같은 여우여도 생긴 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 오케이. 여기를 일단 놓으시고 요거 하나하나 같이 채우면 좀 오래 걸려서 앞에 있는 몇 개만 같이 채우고 나머지는 숙제로 내드릴 거고 요거 다 채워서 밴드에 올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 맞추고 질문하러 와야 돼. 자, 2개씩만 하고 끝냅시다.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진다. 이거 뭐야, 서영? 어두운 곳에 가니까 동공이 커진 거야. 다. 오, 그렇죠.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지금 장구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모기까지 됐어. 와. 그렇죠. 번데기가 아마 발생일 거고요. 그게 모기까지 된 거니까 발생과 생장. 자,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3번 이건 뭐일 것 같아?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바? 맞아요. 아메바는 단세포라서 얘는 분열 자체가 생식이에요. 그냥 분열 자체가 수를 늘리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4번 지금 4 한번 봐볼까? 적용과 진화. 그렇네. 잎이 가시로 변해서 건조한 환경에 살기에 적합하다. 원래 선인장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뭇잎처럼 잎이 두꺼웠어. 넓고. 근데 그러면 뭐가 많이 돼요? 증발이 많이 되죠. 그쵸? 그래서 증발이 많이 되면 죽잖아요. 사막은 비가 잘 안 오던데. 그걸 막기 위해 잎이 줄다 보니 가시까지 변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이따가 시간 남으면 다시 채우러 올 거고요.
요 문제까지 풀고 쉽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해봤어? 답 맞추고 칩시다. 일단 A랑 B가 하나는 진짜 강아지고 하나는 가짜 강아지야. 강아지 키워? 지훈 혹시? 강아지 키워? 몇 마리 키워? 한 마리 누구야? 이름 뭐야? 포니? 이거 맞아? 퐁이. 퐁퐁이 할 때 그 퐁? 네. 그러니까 퐁이? 그러니까 누가 지은 걸까? 제가 그러니까 왜 혹시 왜 퐁이야? 그러니까 퐁이처럼 생겼어 보면? 그냥 어릴 때 어. 그냥 뭔가 귀여워 보여서 이름. 그러니까 퐁이가 귀여워 보여. 그러니까 외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퐁 이거야. 네. 근데 부를 때는 퐁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러니까 부르면 와? 통화라고 부르면 와? 못 알아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 못 알아듣는다기보단 그냥 자기가 만족을 못한 것 같은데 내 이름을 퐁이라고 지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샤넬이거든요. 샤넬. 해서 샤넬이라고 부르면 돼. 냅다 띄워. 아무튼 종은 뭐야? 종. 마이티즈. 말티즈 흰색 귀엽겠는데 그럼? 조그매가지고 아니야? 좀 안 칼져? 귀여워요. 귀여워. 순해? 네. 남자 여자야? 수컷이야 암컷이야? 여자. 결혼은 못하겠네. 우리 집 샤넬이도 수컷이랑 아니 암컷이랑. 포메라니안 진짜 귀여운데 완전 복슬복슬. 우리 집 포메라니안이란 말이야. 진짜 완전. 근데 싸가지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그 가족만 따라요. 가족만. 서열이 이제 1위가 우리 엄마고 2등이 나. 그 3등이 이제 샤넬. 3등이 자기야. 나머지는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엄마랑 나랑 같이 있을 때 얘가 막 그냥 기세가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랑 나랑 얘를 같이 산책을 시키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짖어. 그냥. 근데 예를 들어 우리 형이 얘를 산책을 시키면 아주 얌전하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랑 산책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못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근데 성격이 이 강아지를 너무 우리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얘가 공주야 공주. 자 아무튼 A 사료를 소화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거는 뭐예요? 소화, 흡수, 물질 대사하는 거죠. B는요. 빛을 비추면 빛을 향해 이동한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겠죠. 1번 A는 이화작용을 할 수 있다. 물질 대사를 하니까 이화작용 할 수 있겠죠. 2번 B는 세포로 구성돼. B는 애초에 뭐겠어요? 강아지 로봇이에요. 강아지 로봇. 강아지 로봇은 세포가 아니라 뭐 전자제품으로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겠죠. 3번 A랑 B는 모두 자극에 대한 반응에 얘에 해당하는 특징을 갖긴 갖는다. 왜냐면 A도 일단 생명체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도 어쨌거나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 친구는 5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 아. 특징이 보기에 있는 거. 맞아요. 미안해. 정정할게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에 대한 특징을 갖냐라고 물어본 거라서 X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물질에 대한 특징, 자극에 대한 특징. 오케이. 그래서 X다. 답은 5XX.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합시다. 언제 주시나요? 22분.